주제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세상을 감동하게 한 위대한 사랑 이야기. 어떤 파란만장한 얘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입니다. 가족문제 전문가 강학중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영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80년대 오빠 부대를 이끌었던 그야말로 원조 댄스킹이자 요즘 잘 나가는 걸그룹 스테이시 멤버 시은 양의 아빠이기도 하죠. 박남정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외동아들이었던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제가 버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났고, 그래서 제가 아픈 만큼 부모님께서도 고통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46세 박요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유한 씨를 길러주신 어머니와 아버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표현은 잘 안 하시지만 예. 그 마음에 따뜻함이 가득하신 분이셨고 예. 그런 표현을 뭐 일 마치시고 들어올 때 뭐 치킨 한 마리를 사온다거나 네. 맛있는 거를 사주시는 걸로 사랑 표현하셨던 분이었고 네. 뭐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과잉 보호를 정말 했을 정도로 제가 사랑을 받아서 아주 자존감이 너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던 네.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친부모가 아니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도의 환경에서 네. 자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저를 이제 입양하실 때 가까운 친인척들한테까지 숨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셨겠죠. 예, 비공개 입양을 결정하시면서 우리는 이 입양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우리가 낳은 친생 자녀처럼 키울 거다. 그래서 같이 좀 이런 비밀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와중에 제 초등학교 6학년 때죠. 가까운 친인척이랑 방학 동안 같이 지내는 동안에 이 친구도 본의 아니게 그 비밀들을 품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거를 숨기고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본인도 좀 죄책감 아닌 죄책감도 들었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밤에 잠들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머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저는 의뢰 뭐 그냥 그런 이야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근데 그날의 그 분위기가 참 묘해 있어요. 사실 그 엄마 아빠가 진짜가 아니다. 데려와서 키운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정말 신기하게 이건 장난이 아닌 것 같다는 저한테 그게 좀 묵직함으로 다가왔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겁도 났고 그러다가 이게 언제 확인이 됩니까?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중학생이 됐네. 네, 제가 사고를 좀 쳤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정말 화가 많이 나셨고 저희 아버지도 좀 일찍 좀 퇴근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날 제가 아주 정말 많이 부모님한테 혼났거든요. 이게 아버지까지 동원되는 정도면 큰 사고 치신 건데. 네, 그래서 좀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혼나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혼나본 적이 처음이에요. 물론 뭐 잘못을 한 것에 대한 그런 또 질책과 또 그런 걸 받아야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몰아붙였어. 예, 몰아붙이고 공격을 당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막 혼나는데, 거기서 갑자기 하면은 안 될 얘기가 제 한켠에 숨겨져 있던 얘기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 데려와서 키운 애여서 이렇게 나한테 막 하냐고. 어머나, 어머나. 그런 거냐고.
오히려 반응이 더 화를 내시거나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뭐 이렇게 나오길 제가 바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땠어요 반응이? 저희 어머니가 그 막 화를 저한테 역정을 내시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제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얼굴이 이렇게 하얘지시더니 뒤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였구나. 아하.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 제가 그 순간 직감하게 됐죠. 이미 제 마음속에는 너무 충격이 너무 네. 컸어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 아. 네, 그냥 이런 어떤 조금은 삐뚤어진 시선으로 제 안에 정리가 됐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불쌍한 아이여서 우리 엄마 아빠가 데려와서 키우네. 낳아주신 분들에 대한 그냥 어떤 적개심? 왜 나를 낳자마자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려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에 대한 그때 그런 분노가 제 마음속에 사실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 친부모가 아니라는 건 굉장한 상실감을 경험하거든요. 나한테 발에 땅을 딛고 살던 땅이 갑자기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다면 이제 바로 나오는 게 그럼 날 낳은 사람은 날 버렸다는 거 아니야. 버림받음이라는 이제 굉장한 그 자기란 가치를 낮춰지게 만드는 그런 상태 속으로 들어갔을 텐데. 근데 그 비밀 입양이라는 게 끝까지 비밀이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꼭 엉뚱한 데서 그것도 이렇게 예민한 사춘기 때 예를 들어서 갈등이 증폭됐을 때 네. 폭발하듯이 폭로가 돼버리니까 훨씬 더 심하고요. 네.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입양이 뭔지 입양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아동 입장에서는 알 권리도 있잖아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반항이 더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침묵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 엄마 아빠에게 이상한 배신감이 좀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네. 숨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신감. 저를 빼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친척들도 그렇고 그냥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저 혼자만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은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막 마음도 비참해지고 어떤 그런 힘든 부분이 저를 많이 고통스럽게 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엄마 아빠도 나처럼 좀 힘들었으면 좋겠어. 계속 화나게 하고 싶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든지 내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거를 엄마 아빠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 라는 좀 못된 마음들이 두 분한테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반항하는 아들에게 그 이후에 입양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상세하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좀 조심했던 것 같아요, 서로. 네. 네, 시간을 가지면서 이전과 더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고 막 마음이 약해지고 어떻게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저한테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엄마 아빠 아들이야 이런 어떤 정당성을 더 보여주시려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요한 씨의 다쳤던 마음이 열렸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냥 제 마음속에는 한켠에 이런 게 있었죠. 왜 두 분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지? 네. 나는 아직도 힘든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왜 두 분은 너무 일상처럼 행동하시는 거에 대한 좀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우시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이게 계속 들려요. 잠결에도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오직 저만을 위한 이야기더라고요. 저 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시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데 더 웃긴 거는 들으면서 또 막 제가 또 막 마음속에 짜증이 나요. 내가 뭐라고 저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지? 또 미안한 마음.
두 가지가 다 두 가지 마음. 아, 엄마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걸 넘어서 엄마한테 나뿐이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많은 또 눈물을 흘리셨겠죠. 근데 그런 인내해 주신 시간들이 또 제 날카로운 마음들도 조금씩 깎아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항상 제가 들릴 정도로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 예. 그런 게 연상이 많이 되고 저 들은 적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예, 그 면이 굉장히 또 저는 공감하는 것 같고 예,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한 씨가 그런 갈등기를 겪고 나서 스스로 자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1살, 2살 나이를 먹으면서 저도 이렇게 좀 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제가 뭔가 나 혼자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독서실에 그 총무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어요. 네. 밤에 총무를 하고 거의 숙식이 해결되잖아요. 낮에는 또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사서 고생을 제가 한번 처음으로. 아니 근데 부모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과잉보하면서 기른 아들인데 노동일도 하고 너무 걱정하고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어머니가 좀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가 그런 것도 해봐야 돼. 아 그래요? 그러면서 잘하는 거야. 근데 정말 맞았어요. 그 2년 정도의 시간이 제가 정말 많이 인생 공부를 정말 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좀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좀 좋아했어요. 네. 그럼 내가 아예 노래 부르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면 어떨까? 가수. 예. 그래서 가수를 좀 준비해서 제가 어디 이제 오디션을 합격하게 됐는데 마침 그 회사가 이렇게 기독교 음악을 하는 가수를 뽑는 회사였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어머니랑 나누는데 이제 어머니 마음에는 야 나는 네가 그거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처음 꺼내신 거예요. 저한테 제 진로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갑자기 한 번도 어머니한테 효도를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한번 그거 한번 들어드리면 어떨까? 이야 완전 효자인데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신 상태였어요? 네, 당뇨 지병이 있으셨는데 이제 관리를 못 하시면서 합병증이 많이 생기셨어요. 예. 그러시면서 신장이 좀 망가지시고 그래서 병세가 많이 악화지신 상황에 네.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 더 그냥 엄마의 뜻을 따르고 싶다라고 또 결정하게 됐었죠. 그 신장이 어느 정도나 안 좋아지시죠? 신장을 아예 사용을 못 하시게 돼서 예, 이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권유를 해주셨거든요. 네. 가족들 중에서 네. 특히 이제 배우자는 일치가 안 될 확률이 많으니까 자녀분들은 일치될 확률이 많다. 네. 그러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 예.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하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 마음속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요. 이거 아이고. 검사해봐야 그렇죠. 소용없는 건데 네. 근데도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검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정확히 일치를 한 거예요. 오. 이제 그런 일이 생겨? 진짜 엄마 맞네. 어머. 네네네. 살짝 소름 끼치려고 그래. 지 소름 쫙 진짜 끼쳤어 엄마 지금. 맞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 가족이 너무 많이 울었어요. 예. 와, 우린 진짜 가족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날짜를 다 잡은 거예요. 너무 잘 됐으니까 네. 빨리 네. 날짜 잡자.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반대를 하시는데 아들 거 못 받겠다. 네, 하시는 그냥 거야? 이거를 뭐 이렇게 야, 아니야의 차원이 아니라 완강히? 절대로 말씀하시더라고. 병원 역사상 처음으로 거의 환자분이 난동을 피우는 수준으로 절대 못 이제 받겠다. 절대로 어떡해. 엄마는 싫어. 엄마는 아이고. 그냥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감사해. 너무 아이고. 좋아. 어떡해. 그래서 뭐
무산됐죠. 수술을 네, 수술할 수가 없었어요. 예. 뭐 됐어요. 환자가 그렇게 안 예, 받겠다고 절대로 그러고. 원하지 않아서 그 이후에 결국 투석을 하셨고요.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기 일주일 전에 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차장에서 딱 차를 세우면 이제 어머니가 내리셔야 되는데 안 내리시는 거예요. 뒷문으로 가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네. 어머니가 원래 그렇게 마음 힘드셨지만 마음 약해지신 적이 없었는데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어머 아파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하는 거 봐야 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이 막 이제 정말 몸이 정말 많이 안 좋아지는 거를 좀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갑자기 막 심하게 쇼크가 오시면서 아이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그래서 네. 그리고 결국엔 돌아가셨죠. 왜 그 고집을 부리셔가지고 그러게요. 이렇게 일찍 가셨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 근데 그것보다 내가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때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게 너무 커요. 예. 그랬었죠. 지금은 언제가 엄마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지금 되게 많이 보고 싶네요. 예, 지금 많이 보고 싶고 제가 참 사랑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도 그 신장을 받기만 해도 내가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그냥 됐다가 아니라 난동 수준의 반대를 하시는 그게 바로 어머님 사랑이지 않으셨을까. 예. 그건 괜히 한 표현이 아니고 간곡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랬나 봐요. 그죠? 이 참 사랑이라는 게 그 뭐라 그럴까 조건 없이 그 희생하는 거. 자기 피가 섞이지 않은 아기를 갖는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고 네. 정말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정말 큰 그 행복이 오지 않나. 내 자식 이상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시고 그거가 정말 위대한 어머님의 마음 아니실까. 지금 입양 가족과 보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 애쓰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보육원에서 자라는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힘든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저 아이들은 그 가정을 경험 못하고 엄마 아빠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저를 좀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 기간을 갖고 그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그 보호 종료 아동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그 따뜻한 관심을 가진 어른들, 결국에 멘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교회, 가족이 되어주는 거죠. 가족이 네. 되어주는. 네, 네. 네. 그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또 지금 아버지 이 두 분은 우리 요한님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인생에. 저의 전부였죠. 사실 두 분이 저를 전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한 번씩 돌아봐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내가 청소년 시절 나한테 그렇게 했다? 저는 진짜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정말. 예. 근데 두 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온 거고, 그러니까 저도 건강한 그런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저희 부모님 때문입니다. 큰 사랑 받으신 만큼 큰 사랑 베푸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